여러분 안녕. 오늘은 서인 세력이 분화하는 모습부터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번외편으로 이모화변, 사도세자의 죽음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갑술환국 이후 권력을 장악한 서인은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남인의 처리 문제를 두고 대립하게 됩니다. 1683년 김익군이 남인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주장하자 한태동은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김익군은 나이가 좀 있었고 한태동은 젊은 나이였어서 김익군 쪽을 노론, 한태동 쪽을 소론으로 불렀습니다. 사실 숙종은 환국이라는 거대 정치 이슈를 만드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소론의 입장에서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권력이니 남인에 대한 보복을 최소화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남인의 처리 문제와 더불어 노론의 송시열과 소론의 윤증이 절교한 사건도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인이 분열하여 노론과 소론으로 대립하였으나 권력의 비율은 8대2, 7대3 정도로 노론이 우세했습니다. 노론은 다음 왕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다 숙빈 최씨의 아들 연인군을 지지합니다. 경종이 후사가 없었고 병약하였으므로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소론이 경종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임사화도 벌이면서 경종을 왕위에서 지켜냅니다. 그러나 워낙 병약했던 경종은 1724년, 즉위 4년 만에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인해 사망합니다. 그 유명한 개장과 생감 사건이 영조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계기가 되었죠. 영조 주기 이후에도 이것을 명분으로 이인좌의 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당시 왕실 최고 어른이었던 대비 김씨의 삼종혈맥의 논리로 왕세제에 책봉됩니다. 숙종의 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삼종혈맥이란 효종, 현종, 숙종에 걸치는 혈통만이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종 이외의 삼종혈맥은 사망한 연령군을 제외하면 연인군 영조만이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노론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영조는 누구보다도 붕당 정치의 폐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 붕당이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닌 여러 붕당에서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조는 조문명, 조연명 형제, 송인명이 주장한 노론과 소론의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권의 탕평책을 수용합니다. 탕평을 구체화할 방법으로는 분등설, 양치, 양해, 쌍거호대가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화면에 간략하게 설명해 놓겠습니다. 한편 1729년에 기유처분을 내리며 노론과 소론의 연합정권을 구성하여 영조는 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이조전랑의 통청권 폐지와 이조전랑의 수를 6명에서 4명으로 축소, 균역법 실시, 살림의 우두머리 살림의 정치적 위상 격하, 상당수의 서원 정리, 신문고 부활, 탕평비 건립, 청계천 정비, 노비 종모법 실시, 속대전, 동국 문헌 비고 등을 편찬하며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조의 정치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조의 정치적 입지는 탄탄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노론과 소론의 정쟁은 지속되었고요. 노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정순왕후, 홍계이 등의 모함과 한중록에서 묘사된 병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 사도세자의 정신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 이모화변이 발생합니다. 이모화변은 나경원이 세자의 비행을 고변한 일을 계기로 해서 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가 사도세자의 정신병과 영모의 위험을 영조에게 고하게 됩니다. 영조는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고 그에게 사도의 시호를 내렸습니다. 영조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편 영조는 공석이 된 세자 자리를 사도세자의 아들인 산을 이미 사망한 맏아들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양시키며 세손으로 임명합니다. 영조가 승하하고 세손이 왕위에 오른 그날, 세손은 신하들에게 내린 유능에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천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노론들은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자신들의 모함으로 사망한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곧바로 정조에 대해서 공부하면 좋겠지만 오랜만에 분량 조절에 실패했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